안녕하세요. 축산물 품질평가원 이력관리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곤수 과장입니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 부탁드리며 축산물 이력제 산업 현장 적용 사례를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본적인 목차는 사육, 도축, 포장 처리, 판매 단계로 이루어지며 이번 교육은 도축 단계부터 이력제 산업 현장 적용 사례를 중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이력제는 여러분들이 먹는 고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트레이스어빌리티, 즉 축산물의 이력을 추적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이력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선 가축의 출생 신고해서 그 가축이 이 아이디 카드를 가지고 아이디 2표를 가지고 안전하게 사양 관리가 이루어지고 안전하게 도축 가공이 되어서 안전하게 식탁까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이것을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이 일단 임신을 할 때는 어미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이제 호적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새끼가 태어나면 이력제 번호를 납부받게 됩니다. 납부받으면 3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디다 신고하냐면 축산업협동조합이라는 데 신고를 하면 거기서는 기록을 해두고 그 다음에 30일 안에 나와서 이표 장착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송아지들이 전부 다 자기 이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번호가 이제 도축될 때까지 계속 따라다닙니다. 저렇게 해서 저 이력제 시스템을 통해서 가축을 사양 관리할 때도 이 가축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어느 칸으로 이동했는지도 다 알 수 있고요. 질병 관리, 사양 관리 여러 가지 면에서 가축의 개량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안전 축산물을 식탁까지 공급하는 데도 이력제 시스템은 반드시 갖춰야 될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축산물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축산물을 이력 관리 대상 축산물이라고 합니다. 쇠고기부터 시작하여 돼지, 닭, 오리, 계란까지 점차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축산물들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람으로 따지면 바로 주민등록번호라고 할 수 있는 이력번호가 필요합니다. 가축의 축종마다 이력번호가 부여되는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소는 태어날 때, 돼지와 닭, 오리는 도축될 때, 계란은 선별 과정에서 이력번호가 부여되게 됩니다. 한우가 이제 다 비육이 끝난 뒤에는 아니면 번식이 끝난 뒤에라도 출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축장에서 도축을 할 때도 그 이력제 시스템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도축장에서 도축이 쫙 끝난 뒤에는 이제 도체가 나오죠. 도체가 나오면 그 도체를 육가공장으로 가지고 옵니다. 육가공장에 가지고 와서 부분육으로 쫙 만드는데, 부분육은 어떻게 만드냐, 여기 그림을 보시면 뭐 옛날에도 우리는 그냥 고기를 뭉탱이로 그냥 살만 팔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전부 부분육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위별로 전부 이렇게 나누어서 고기를 포장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지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한우 등심 1, 2 플러스 등급 이렇게 해서 이것이 등심 부위이고 등급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원산지가 나와 있습니다. 국내산 이렇게 돼 있고 용도는 구이용. 그 다음에 보관 방법은 마이너스 2도씨에서 마이너스 5도씨 냉장 보관이라고 돼 있고요. 도축장 어디서 잡았느냐? 여기 도드람 LPC라는 도축장에서 잡았고, 그 다음에 사육지가 어디냐?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에서 생산된 소고기다라는 것까지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력관리라는 식별번호, 요것이 이 번호인데, 요 번호를 딱 찍으면 이 소가 어디서 생산됐고 이 이력제 번호가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바코드는 상품 번호고요. 이렇게 해서 가격까지 한 딱지 안에 구분육이 되어서 이렇게 사육지에서부터 식탁까지 번호 하나로 쫙 소비자들이 앱을 깔아 놓으면 이 번호를 치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쇠고기를 중점으로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1년 9월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의 농장수는 약 9만 4천 호, 마리수는 396만 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도축장은 76개소가 있으며 그중 도매시장은 18개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식육 포장 처리 업장은 약 8,000개소, 식육 판매 업소는 약 4만 7천 개소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4단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장 경영자는 출생, 이동, 폐사 신고를 해야 하며 소의 귀에 귀표를 부착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합니다. 도축장에서는 도축 신고를 하고 도체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포장처리 업장에서는 거래 내역, 포장처리 신고와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매장에서는 매입 신고와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그럼 사육 단계에서 신고의 종류와 기한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의 경우 출생, 양도, 양수, 폐사 신고를 5일 이내 해야 하며 돼지와 닭, 오리는 매월 사육 현황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이동 신고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일단은 유선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뭐 송아지 분만 신고를 하시면서 뭐 어미 번호나 출생 일자 기본적으로 등록돼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요즘은 유선이나 방문도 있지만 그 현장에 그 어플로도 그런 전산 시스템도 개발돼가지고 어플로도 신고를 많이 해주세요. 어플 통해서 출생 신고를 하시면은 농가분께서 태어난 송아지 출생 일자랑 성별 그리고 정액번호 같은 기본 정보를 알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이거를 받아서 개체 관리라는 항목에서 개체 등록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해당 농가 성함과 그리고 어미 번호와 그리고 송아지 새롭게 부여되는 기표 번호를 입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송아지 출생 일자를 적고 신고 일자, 해당되는 신고 일자, 그리고 기표 부착 일자, 접수 일자를 하는데 이 모든 게 다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뭐 한우 외모 정보라고 해서 이모색이 없다라고 하면 없음이라고 해서 등록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기표들이 사육하다가 탈착이 되면 재장착 기표라는 걸 달게 되는데요. 재장착 번호도 그 번호만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고유 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재장착 고유 번호하고 그리고 해당 부착 일자를 하시는데 기표를 탈락된 기표를 가져다 주시면은 저희가 회수 처리를 하는데 웬만하면 회수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하면은 그 재장착 번호가 이력 번호를 조회할 때 다 대체되고 뜹니다. 자, 이제 이렇게 등록이 되고
농가분들께서 소를 사육하시다가 대체로 송아지 거래를 하게 될 때 그거를 매매 신고들을 하시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게 이동관리에 있는 양수신고 쪽이에요. 근데 보통은 사신 분들께서 먼저 신고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네, 이 농가께서 만약에 네, 어떤 농가에 소를 사왔다라고 저희 쪽에 신고를 해주시는데 그거는 뭐 전화가 될 수 있고 팩스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경로는 있어요. 네, 어떤 번호를 하나 받았다라고 하시면은 질병 검사 정보를 확인을 하고 크게는 구제역 백신하고 그리고 브루셀라병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느 쪽에서 거래가 됐는지 여쭤본 다음에 그리고 언제 입식을 하셨는지를 여쭤보고 저희가 양수 등록을 해요. 그리고 개체 관리를 잘 해주신 농가분들께서는 먼저 판매했다고 신고를 해주시고 있고 그거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개체 번호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양도 신고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키우시다가 소들이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폐사 신고라는 화면이 있는데 또 해당 개체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를 하고 기표를 회수했으면 회수했다라고 체크를 하고 그리고 떨어진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 기표가 될 수 있냐 아니면 재장착 단추 기표가 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폐사 일자랑 그리고 어떤 사유로 뭐 사고사든지 질병 처리든지 해서 여쭤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질병 관리하는 그 방역 관리 쪽에 저희가 연 2회 백신 접종을 일제 접종을 하는 기간이 있는데 뭐 그거 외에도 상시로 접종을 하신 내역을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등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면사무소에서 통해 가지고 접수된 저희가 백신 접종 결과표를 이제 전산에 등록하는 단계인데요. 농가 성함을 기입을 하고 접종 등록 화면에 가면 네, 등록을 해야 되는 개체들에 대한 정보들이 쭈르륵 나와요. 그러면 결과표에 체크된 내역을 토대로 하나씩 체크를 하고 언제 접수가 됐고 언제 접종을 했고 그리고 어떤 수의사님 아니면 자가 접종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입을 해서 저희가 백신 접종 등록 관리를 하고 있어요. 면사무소를 통해서 접수된 구제역 백신 접종 결과표를 저희가 이렇게 출력을 하고 그 안에 보시면은 백신 접종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몇 차로 접종을 했고 누가 접종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백신을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기입된 자료를 저희가 등록을 하고 있어요. 도축 단계에서의 업무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소 농장에서는 도축장으로 소를 이동할 때 귀표를 꼭 부착해야 합니다. 도축장에 소가 도착하게 되면 소 개체와 귀표를 확인하고 계류장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사무실에서는 농장 정보, 접종 정보 등을 확인하고 이력 시스템의 도축 정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요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송아지가 출생 등록될 때 부여되는 이력 번호예요. 근데 위에서 보시면은 한국을 표기한 코자가 있고 그리고 일련 번호가 위에 002부터 해서 뒤에 9자리까지 해서 총 12자리인데 요 이력 번호를 통해 가지고 출생부터 유통 그리고 도축 단계까지 해당 개체가 어떻게 사육되고 도축을 됐고 무슨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그리고 혹시 탈착이 될 수가 있어요. 사육하다 보면. 그러면 기표를 또 다시 한번 달게 되는데요. 이거는 7자리예요. 그냥 고유 번호이고 그리고 이력 번호 9자리 떨어진 부분에 대한 그 번호를 기록을 해서 요거를 다시 부착을 합니다. 도축 검사관은 도축 전에 소 기표와 소 상태 등 개체를 확인합니다. 그 후 도축이 진행되며 전 과정을 모니터링합니다. 위생검사 등을 진행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도축이 끝난 소는 도체 상태로 냉장고에 보관되는데 주로 이분할 상태로 보관되며 겉면과
안쪽 면에 라벨들을 부착하여 이력 번호를 표시합니다.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서는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해서 DNA 동일성 검사를 위한 보관용 시료를 채취합니다. 시료 채취용 카드에 일정량의 시료를 채취하고 부패 방지를 위해 건조기에서 완전히 건조시킵니다. 건조시킨 시료카드는 시료카드첩에 보관하여 박스 포장 후 축산물 품질평가원 유전자 분석처로 송부하게 됩니다. DNA 동일성 검사의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채취한 시료는 실험실에서 DNA 추출 과정과 유전자 증폭 과정을 거치며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유통 단계에서 모니터링 시료를 채취하여 상호 DNA 동일성 검사를 진행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도축 후 냉장고에서 도체의 온도가 적정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주로 도축 다음 날 쇠고기 등급 판정을 진행합니다. 등급 판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력 번호가 표시된 등급 판정 신청서를 접수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등급 판정 신청 시 도체에 표시된 이력 번호와 등급 판정 단말기에 이력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등급을 부여합니다. 등급 판정이 끝나면 등급 판정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이력 번호를 기재하게 됩니다.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도축장의 경우 등급 판정이 끝나면 경매를 진행합니다. 전광판을 보시면 낙찰 정보에 이력 번호가 표시되고 경매 중인 소 도체에서도 이력 번호가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오늘 11월 1일 경매장에 들어오는 소들, 일단 이제 접수가 된 소들 이제 들어오는 대로 개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근에 따라서 중량에 따라서 단가가 적용돼서 이제 속값이 결정되는 거니까 최고 뭐 중요한 어떤 뭐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번호가 보시면 9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16633335 이게 이제 이 소의 고유 개체 식별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소 개체 번호만 치면 이제 이동 과정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게 다 나타나는 거죠. 소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이력 번호가 표시된 등급 판정 확인서와 도축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반출되는 소 도체에는 꼭 이력 번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식육 포장 처리 업체에서의 주요 이력제 업무는 전산신고와 이력 번호 표시입니다. 전산신고 의무 대상은 매입, 포장 처리, 반출 신고를 이력 시스템을 통해 진행합니다. 의무 대상은 도축장과 일체하거나 연접시설인 경우, 종업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자발적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며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별도의 허식지에 거래 내역과 포장 처리 실적을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소를 발골 및 포장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이력 번호가 다른 개체와 섞이지 않게 처리돼야 합니다. 진공 포장된 속포장지에 이력 번호가 표시된 라벨들을 부착해야 하며 겉포장지 박스에는 동봉된 이력 번호를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송아지가 태어나서부터 이력을 장착을 하고 그 소가 도축되어서
현재 소비자의 식탁에 이르기 직전까지 모든 이력 관리가 돼서 소비자들이 이 번호를 확인을 하였을 때 이게 얼마나 안전한 축산물인가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전국적으로 농림부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우리나라 전 가축 두수를 관리하는 통계에도 다 적용이 돼서 현재 우리나라에 송아지가 몇 마리이고 어미소가 몇 마리이고 거새우가 몇 마리인지 이런 것이 일괄 다 관리가 됩니다. 식육 판매업은 거래 내역을 신고 또는 기록해야 하며 축산물 이력 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대형마트, 슈퍼마켓 같은 곳에서 축산물을 판매한 경우 이력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별도의 서식에 기록하여 매입 내역은 1년, 반출 내역은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식육 판매업에서 일반 소비자가 아닌 경우 반출 내역을 신고 및 기록합니다. 판매 시에는 이력 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소포장지에 라벨지를 부착하여 표시하거나 판매 표지판을 통해 이력 번호를 표시합니다. 저희 핸드폰에 이렇게 축산물 이력 번호 조회라는 이런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소비자들이 다운받아서 깔아 놓으시면 여기에 와서 이제 저 번호를 여기에다가 찍어 넣습니다. 눌러 보시고 누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번호를 여기 이력제 등록번호를 입력 한번 해 보시죠. 002 이게 검색을 누르면 이력 조회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력 번호가 딱 나옵니다. 부착 기편호도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의 종류는 한우, 거새우라는 게 나오고 출생 일자가 언제인지 알 수 있고 그래서 얘가 출생 일자가 언제니까 언제 도축이 몇 개월령에 도축이 됐다도 알 수 있고요. 누가 이 소를 길러냈는지 농장 경영자 이름이 나와 있는 이 바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번호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브루셀라라고 소에서는 아주 무서운 법정 전염병인데 이것도 예방주사를 다 받았다라는 것이 이게 두 가지가 있어야 안전한 소고기라는 것이 검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핵검사라든지 어디서 도축을 했는지 그 도축장 소재지하고 언제 도축을 했으면 이게 도체중이 얼마인지 얘가 도체가 되었을 때 머리하고 내장을 빼어낸 도체중이 얼마인지 그래서 이것을 수의과학검역원에서 다 이게 안전한 소고기입니다라는 수의사로부터 검증을 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 7등급이 1, 2 플러스 등급 근내 지방도는 마블링 스코어를 말합니다. 얼마나 근육 사이에 지방이 잘 깔려 있는지 근내 지방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포장 처리업소라는 건 뭐냐 하면 이 고기를 갖고 와서 누가 이렇게 포장을 했냐 그것은 안성 축협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체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 부분적으로 만들었다는 거겠죠. 이러한 그 정보가 싹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시스템의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축종과 내용들을 이번 교육에 전부 담지는 못해 아쉽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